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평창에는 겨울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들은 겨울이 되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창의 눈을 천사들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겨울이 오면 눈과 함께 깨어나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요정이라고 불리는 작은 생명체들로 눈꽃송이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요정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 매년 겨울마다 나타났습니다. 눈요정들은 구름보다도 가벼운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춤을 추며 내려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온 숲이 얼음의 종소리처럼 반짝이며 나무들은 마치 은빛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우아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여우, 사슴, 토끼 같은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겨울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눈 요정들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해마다 겨울이 오면 눈 요정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자신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눈 요정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특히 5살 배기 소녀 예나의 소원은 항상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눈 요정님들, 저는 올해도 무척 착하게 지냈답니다. 제발 우리 할머니의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와 친구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랬습니다. 어느 해 겨울, 예나의 소원이 큰 사건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나의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쓰러지셨고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밤늦게까지 할머니의 집을 지키며 그녀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나는 꿈속에서 눈요정을 만났습니다. 은빛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들은 예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예나야, 내가 가진 사랑이 할머니께 힘이 될 거야. 우리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 방법을 찾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은빛 눈송이 하나를 꺼내 예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나는 눈을 떠보니 자신의 손에 진짜로 은빛 눈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예나의 진심 어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겨울이면 마을에는 눈 요정들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평창의 겨울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나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가 되어 마을의 전설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갔습니다. 눈 요정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모든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창의 겨울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마무리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눈 요정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은 지금도 평창의 겨울밤을 더욱 특별하게 물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광양이라는 작은 마을에 두 개의 마을이 있었다. 하나는 금강 마을, 다른 하나는 소금강 마을이었다. 두 마을은 서로 맞닿아 있었으나 각각 독특한 특징과 문화를 가진 덕에 서로 경쟁하곤 했다. 금강 마을은 화려한 금기로 유명했고 소금강 마을은 바다와 가까워 고운 소금을 생산하여 그 명성을 얻었다. 한여름 밤 금강 마을의 주민들은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떨어진 별똥별은 금강과 소금강의 경계지역 깊은 숲속의 오두막 근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 별똥별에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마을의 사람들은 그 별똥별을 차지하고자 했다. 금강 마을의 가장 부유한 남자 영무는 별똥별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용맹한 성격과 날카로운 지혜로 광양 지역에서 최고로 불렸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었다. 깊은 숲속에 발을 들이는 순간 환상의 생명체들이 그를 막아섰다.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여우는 영문에게 새로운 시련을 제시했고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숲을 통과할 수 있었다. 동시에 소금강 마을에서는 젊은 소녀 가윤이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소금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해 별똥별의 힘을 얻고자 했다. 가윤은 끈기와 인내가 뛰어났고 그녀는 다른 길로 숲을 헤치며 마법의 별을 찾아 나섰다.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연의 도전과 마주해야 했으며 한 마리 노루는 그녀에게 특별한 지혜를 전수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 밤이 깊어질 무렵 깊은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각각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들의 만남은 곧 서로의 마을을 대표하는 만남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별똥별을 찾기로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별똥별이 떨어진 장소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한 덩어리의 돌이 있었고 그 돌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보석보다도 화려했다. 별똥별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마을 간의 대립은 서서히 사라지고 우정의 싹이 트이게 되었다. 그렇게 금강마을과 소금강마을은 각자의 독특한 자질을 합쳐 하나의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별똥별은 하늘 높이 사라져 이 두 마을이 협력의 힘을 잊지 않도록 맑고 빛나는 별로 광양의 밤하늘에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광양 지역 사람들에게 협력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나는 다양한 산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을 믿었습니다. 그 전설은 빛나는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한 번 정해진 날 밤이 되면 바다 어딘가에서 아주 특별한 물고기가 나타나 바닷속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물고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머지 한 번 보면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 준이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준이는 밤마다 바닷가로 나가 이 신비로운 물고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함께 가주었지만 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꼭 빛나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준이는 마을의 노인인 할아버지로부터 그 물고기의 전설에 얽힌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빛나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물고기가 나타나는 날 밤에는 보름달이 뜨며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잔잔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이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침 그날 밤은 바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준이는 별로 빛나는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던 밤 갑작스럽게 바닷속에서 환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놀란 준이는 그쪽으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전설로만 듣던 빛나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물속은 황홀한 빛으로 물들었고 물고기의 몸에서 나오는 빛은 주변의 모든 생물을 비추고 있었죠.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본 준이는 그제서야 그 물고기가 보여주는 것이 단지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빛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감사를 일깨워주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에 본 빛나는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준이의 진지한 눈빛에 차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함께 바닷가로 나가 소중한 순간을 기다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들에게 마을과 자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옥천 지역에는 깊은 숲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천상의 거울이라 불리며 하늘의 별들이 밤마다 그 물 위에 비치고는 했다. 이곳에는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연못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수련이 자라는 작은 섬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 년간 연못을 지켜온 수련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수련의 여신은 연못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기도 했지만 욕심 많은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기도 했다. 여신은 소박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행복한 미래의 조각을 보여주는 대신
사악하고 카리에 대한 탐욕에 눈이 먼 이들에게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곤 했다. 하루는 용감하고 젊은 사냥꾼이 연못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 신비로운 연못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는 연못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그만 하루를 이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수련의 여신이 그의 꿈에 나타났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신이 물었다. 사냥꾼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는 제 부족이 사냥물로 가득 차서 모두가 배부르게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너의 진심 어린 바람은 이뤄질 것이야. 그러나 그대의 마음 속 어둠을 경계하라. 내가 마음을 잃을 때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사냥꾼은 아침에 깨어나 여신의 말이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그의 사냥은 잇따른 성공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부유해졌다. 모두가 사냥꾼을 칭송하며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마치 신의 축복을 받은 듯 자만하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주변의 다른 마을까지 사냥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의 탐욕이 커져갈수록 수련의 여신의 경고가 그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른 마을 근처를 침범하여 사냥을 시작하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연못의 물이 검게 변하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제서야 사냥꾼은 여신의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깨어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여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연못은 다시 맑아졌고 사냥꾼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북천의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자연 속의 조화와 선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전설은 그 교훈을 잊지 않도록 후대에 전해졌다고 한다.